여러분, 나이 들수록 꼭 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맞아요, 바로 운동입니다. 근데 나이 들수록 아무 운동이나 시작했다가 무릎 나가고 골병 나는 사람들 정말 여러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 런이 그렇게 유행한다길래 런 좀 했는데 와, 무릎 찌릿한 느낌이 일주일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나이가 한 살, 두 살 늘면서 체중도 늘다 보니까 더더욱 아무 운동이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걷기, 달리기, 등산과 같은 운동들과 비교해서 진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알려드리는 5분의 짧은 영상 집중하셔서 친구들보다 빵빵한 허벅지 그리고 10년은 젊어 보이는 티 팍팍 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자전거 타면 무릎 박살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은근 자전거 타보지도 않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전거가 관절에 해로운지를 간단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알아보고 갈게요. 1954년 설립된 미국 ACSM이라는 스포츠 의학회에서 발표한 운동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무작위로 선정된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걷기, 달리기, 자전거 등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대상으로 각 운동 시 무릎에 받는 압력을 정밀 분석했는데요. 매 회차마다 관절 하중과 연골의 마찰 지수를 상세히 측정한 결과 특히 자전거는 눈에 띄게 무릎이 받는 평균 하중이 무려 90% 이상 낮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결국 같은 기간 동안 달리기는 체중의 7배 하중을 무릎에 가하는 데 비해서 자전거는 안장이 체중을 대부분 지탱해 주기 때문에 무릎 하중을 0.5배로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이는 평지를 걷는 것보다 무려 3배나 더 안전하게 관절을 보호하는 수준이죠. 특별히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고강도 훈련을 매일 하지 않아도 자전거 페달링만으로도 충분히 무릎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놀라운 관절 회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밝혀진 셈이죠. 그래서일까요? 제 주변에 60대 넘는 형님들 보면 자전거는 꾸준히 타는 분들이 많은데 달리기 하는 분들은 극히 드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무릎 건강에 좋다는 건 알겠으니까 매일 자전거 타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선배님들, 나이 들수록 살 빼기 힘든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아니, 지금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분명 젊을 때는 암만 먹어도 운동장 한 바퀴 뛰고 나면 돌아오던 체중이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굶고 하루 종일 뛰어야 겨우 1, 2kg 빠지는 것도 잠시고 물 한 모금만 마시면 금방 다시 돌아오는 체중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보통 이런 걸 보고 살이 안 빠지는 이유를 나이살 때문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선배님들, 그 진짜 범인은 바로 혈당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 생기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대사 스위치가 꺼지고 아무리 운동해도 지방을 안 태우는 몸이 돼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지속하게 되면 당뇨가 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혈당 관리에 자전거가 진짜 최고예요. 허벅지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스펀지처럼 쭉쭉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30대 초반대 일이었어요. 제 친구는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당뇨가 진짜 무서운 게 한 방에 훅 들어오고 더 큰 문제는 혈당 관리인데 일반인들이 이런 사단 나기 전까지 잘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큰 고비 한번 넘겼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식후 20분 라이딩으로 한 달 만에 혈당이 정상이 되고 뱃살도 6kg이나 빠졌습니다. 실제로 병원도 다니고 있었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흔히들 당뇨 이거 평생 가는 성가신 병이라고 알고 계신데 자전거처럼 햄스트링이나 대퇴, 사두근 같은 큰 근육을 쓰는 자전거는 딱 14일 정도만 식후에 20분만 타보세요. 효과 일단 바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꾸준히만 하면 대사 스위치가 켜지니까 젊을 때처럼 먹어도 금방 빠지는 몸이 될 수 있으니까 효과 진짜 최고예요. 무엇보다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효과를 시간적으로 빨리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자전거의 최고 매력인 것 같아요.
선배님들, 하체는 타고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요즘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유전적 영향 없이도 누구나 원하는 허벅지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조금만 찾아봐도 수두룩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자전거를 탈 때 페달링은 제2의 심장인 종아리 펌프를 강화해주는 최고의 운동이죠. 또한 페달링을 굴릴 때 이 규칙적 리듬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폭발시켜서 힐링감을 주기로 유명한데요. 그래서일까요? 실제 60, 70대 우리 채널 선배님들 댓글을 보면 70대인데도 수십에서 수백 킬로 타면서 힘들다는 말씀보다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사실 저도 자전거 타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대회에서 입상할 때보다 가볍게 경치 구경하면서 탔을 때가 더욱 기억에 남는 걸 보면 확실하게 가볍게 페달링할 때 느끼는 행복감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허리와 코어 건강입니다. 특히 로드 자전거 같은 에어로한 자전거로 타는 자전거, 얼핏 보면 허리에 나쁠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 하이브리드에서 로드로 넘어갈 때 이게 은근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로드 처음 시작할 때는 허리, 어깨가 끊어질 듯이 아팠어요. 근데 딱 3일이 지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척추, 기립근과 코어가 강하게 단련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허리가 뻐근하고 한 번씩 찌릿한 느낌들이 있었는데 와, 이거 자전거를 타고 나서는 이런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물론 로드에는 플랭크 같은 코어 운동이 필수라고 해서 틈나는 대로 해준 것도 분명 도움이 크겠지만 이제는 라이딩 때 코어에 힘을 주고 페달링을 굴리는 느낌도 터득하고 나니까 별도로 코어 운동 없이도 아직 튼튼한 코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전거의 수많은 장점들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왜 내 몸은 이럴까? 라는 생각들을 하시죠.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함께 갈 페이스메이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무릎 통증과 나이살로 고민하던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 막막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껴봤어요. 사실 우리가 선수할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하게 즐겁게 운동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간혹 작은 목표로 그란폰도 같은 곳 나가서 완주하고, 저도 자전거를 한동안 쉬다 보니까 살도 붙고 무엇보다 심폐 근력도 줄어서 바닥이지만 올해는 다시 각종 그란폰도부터 시작해서 건강을 위해 달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배워온 다양한 방법들을 영상에 하나하나 담고 좋은 내용들을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선배님들, 저와 함께 그란폰도 같은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클리어해봐요. 그리고 그 옆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선배님들께서 자전거를 타면서 느꼈던 다양한 경험들과 장점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